이 차가 진짜 투싼이 맞나 싶은 생각이 여기서 드는 거죠. 제 키가 183인 거를 좀 염두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가 배터리가 아래쪽에 들어가면서 시트가 제가 너무 기대를 안 하고 봐서 지금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 디젤 차를 타고 있는 제가 느끼기에도 가솔린을 사야 되냐 하이브리드를 사야 되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총 연비는 네, 안녕하세요. 카트 에디터입니다. 오늘 시승한 차량은 투싼입니다. 네, 투싼 4세대 모델로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독특한 익스테리어로 지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죠. 오늘 특별한 투싼입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투싼 중에 가장 상급 모델 하면 하이브리드가 지금 되어 가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경제적인 연비까지 생각해서 많은 분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SUV 오너로서 한번 투싼은 어느 정도나 좋아졌는지, 이전보다 어느 정도나 좋아졌는지, 투싼 하이브리드의 매력은 무엇인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파라메트릭 듀얼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삼각형이 막 다각형이 이어져 있는, 그러니까 마치 보석을 세공하듯이 되어 있는 디자인 패턴을 현대자동차는 파라메트릭 듀얼 패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라메트릭 듀얼 패턴이 투싼에는 정말 강인하게 적용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디에이터 그릴부터 이어져 있는 헤드라이트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 패턴 전체가 파라메트릭 듀얼 패턴인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마치 투싼이 하나의 보석인 양 전체 외관을 다 파라메트릭 듀얼 패턴으로 이쁘게 치장을 해놨습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보시면요. 먼저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약간 쇼킹한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전면부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도 정말 특이한데요. 이렇게 이어져 있는 패턴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물로 저도 오늘 처음 보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 뭔가 커버가 있어서 안쪽으로 디자인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금 제 손을 보듯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끝 처리까지 입체적으로 디자인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강인하게 다가오고 처음에는 뭐지? 두 번, 세 번 보다 보면은 괜찮은데 약간 멀리서도 저 차는 투싼이다 그런 느낌을 팍 주는 것 같습니다. 와, 이 캐릭터 라인이 멀리서 봐주셔도 돼요. 캐릭터 라인이 여기서부터 해서 쭉 이어지면서 이쪽에서 마치 조각을 내놓은 듯이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적 요소가 딱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 깊이나 입체감이 진짜 상당합니다. 이 차가 진짜 투싼이 맞나 싶은 생각이 여기서 드는 거죠. 이렇게 꺾어버리면 야, 정말 대단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 마디 2개가 가릴 정도로 이렇게 굴곡을 지어 놨습니다. 준준형급에서는 사실 적용하지 않거든요. 본넷이 이렇게 꺾기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각이 져 있으면 아무래도 걱정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단차. 근데 지금 시승차로는 단차가 보이지 않거든요. 단차가 보이지 않아요. 단차가 될 만한 부분이 없을 정도로 정말 정교하게, 정말 정확하게 맞춰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차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사고만 안 나시면 됩니다. 사고가 나면은 다시 맞추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입체적으로 잘 디자인 되어 있고 휠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컨티넨탈 스윕 타이어가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235-60R18입니다. 아무래도 현대자동차가 타이어 효과를 진짜 제대로 보고 난 이후로 계속 스윕 타이어를 적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측면에서 보시면은 꽤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무광의 플라스틱 가니쉬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장면, 그리고 유광 하이그로시, 그리고 위쪽으로 크롬, 도장면, 그 위쪽으로 루프렉까지 블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입체적으로 있으니 훨씬 더 그 입체적인 면이 부각이 되는 그런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반떼와는 다르게 아반떼는 그냥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찍혀 있는 정도, 얘는 입체적으로 더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느낌이 더 강하다고 생각되네요. 뒤쪽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무광 크롬이 스포티한 느낌으로 최대한 뒤쪽이 얼키설키 섞이면서 좀 더 얇아 보이게, 얇은 선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좀 더 스포티하게, 그리고 뒤쪽 라인까지도 이렇게 좀 쿠페처럼 많이 누워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은 사실 푸조 3008에서 봤던 모습인데요. 그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 좀 느껴지네요.
후면입니다. 후면에 강인한 테일램프가 이렇게 더군다나 입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아예 분리가 되어 있고 이 사이를 또 도장을 또 했습니다. 굉장히 입체적으로 테일램프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 테일램프 가격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이렇게 디자인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과 레드가 조화를 이루는 게 테일램프 디자인 하나만 봐도 참 이쁘게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대 마크가 기존에는 이렇게 약간 돌출형이거나 별도의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어 윈도우에 안쪽으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SUV임에도 디퓨저의 형상을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예, 뒤쪽에서도 조차 뭔가 디자인적 요소를 하나로 더 챙기겠다, 약간 이런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어 디퓨저와 범퍼 사이를 보시면 또 이렇게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투싼은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산타페 아래급세 막내의 좀 저렴한 어떤 SUV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투싼은 외형만 봤을 때도 벌써 값어치가 굉장히 나가는 차량을 제가 리뷰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예, 그리고 입체적인 디자인과 이렇게 다양한 시도들은 사실은 사고가 났을 때 비용의 어떤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안전하게 주행을 하면서 차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2열에 탑승했습니다. 제 키가 183인 거를 좀 염두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앉았을 때 이렇게 제 헤드룸이 공간이 좀 넉넉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80 이상의 성인이 앉아도 전혀 문제없이 이렇게 앉을 수 있다. 그리고 레그룸은 와,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레그룸이. 야, 그러니까 외장에서 이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투싼이 마치 산타페를 위협할 정도로 크기가 커진 만큼 확실히 실내 공간에서도 이만큼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패밀리카로 생각하시는 데 있어서 2열 공간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놀라운 부분들, 바로 이 도어 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도어 트림을 보시면은 소재가 정말 고급스럽게 잘 쓰여졌다, 네가 비싸진 이유가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가격표 보시면 좀 놀랄 수도 있어요. 2열 탑승자에게 제공되는 편의사항은 이렇게 송풍구, 2열 송풍구, 그 다음에 바람 여닫는 거와 각도 조절 가능하고요. 그 아래쪽으로 USB 포트 2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의아스러운 거는 여기에 하나 있을 법한 시거잭이 없죠. 대신 그냥 USB 포트 2개가 제공되고 있고요. 이렇게 도어 포켓은 메쉬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는 자, 여기 이렇게 암레스트를 내리면 컵홀더와 2개, 그리고 도어에 보시면은 그렇게 깊숙한 컵홀더가 도어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썬루프가 차체가 길어진 만큼 썬루프도 길어졌죠. 폭은 그렇게 넓다 이런 느낌은 안 들고요. 굉장히 길다, 와 여기까지 뺐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끝이지 않고 좀 더 편한 자세를 위해서는 리클라이닝을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시트가 리클라이닝이 요게 좀 이제 똑바로 쓴 각이라면 최대 한다면 여기까지. 자세가 최근 중형 SUV들에서 눕는 각보다는 조금 더 각도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각도지만 일반적으로 뒤에 앉아서 취침을 취하기에는, 장거리 이동 중에 취침을 취하기에는 좋은 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편하게. 자, 트렁크를 보겠습니다. 옵션을 적용하시면 지금처럼 전동 트렁크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2열 시트를 폴딩해 놓고 이동을 하니까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잠깐 한번 누워 볼까요?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얹고 누우면 지금 제 발이 끝 라인까지 나온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183인 제 기준으로 봤었을 때 끝에 발이 딱 조금 딱 모자르듯이 딱 걸린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신발을 신어서 그렇으니까. 그러니까 약 180cm까지는 누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래쪽으로 이렇게 공간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짐을 넣거나 뭐 할 때 좋은 수납 공간이 되어 줄 것 같습니다. 자, 차박을 진짜 염두한다면은 아무래도 평탄화를 신경 쓰게 되는데요. 굉장히 평평하게 되어 있고 넓은 건 맞는데 여기에 턱이 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쉽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이브리드가 배터리가 아래쪽에 들어가면서 시트가 좀 올라와서 좀 그렇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싼 기본 모델보다 2열 시트가 좀 더 위로 올라와 있어서 여기에 턱이 생긴다, 이걸 염두를 하셔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폴딩 버틀도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SUV면 3열에 12V 시거잭 정도는 있어줘야죠. 배라는 차원에 이렇게 12V 시거잭을 넣어준 것 같습니다. 1열 공간을 설명드리기 전에 시트에 앉기 전에 한번 시트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준준형의 이 정도 시트를 넣는다라고 약간 과시하는 듯한 느낌이 강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드레스트도 약간 물컹물컹하니 되게 편할 것 같고요. 큼지막하게 있죠. 그 아래쪽으로는 여기 플라스틱입니다. 크롬으로 디자인까지 넣었고요. 그 아래쪽으로도 그냥 타공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턴을 넣었죠.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벌써 이염이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염을 뭐 전혀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시트 관리제를 나 아니면은 코팅제 같은 것들을 사셔서 미리 발라주시면 이 정도까지 빠르게 이염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기대를 안 하고 봐서 지금 이럴 수도 있지만 이런 소재가 적용된 거, 그 다음 전체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고 멋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도어 트림부터 해서 쫙 이어진 크롬의 라인이 요 위로 지나가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지만 다시 여기서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요 끝에까지 널찍하게 이렇게 유려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뭔가 하나를 생각하고 그대로 표현하려고 노력한 느낌이 여기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반떼에 적용됐던 거랑 똑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립감도 좋은 편이고요. 뒤쪽으로 패들 시프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페리스코피 이 정도까지 각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당겼을 때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성 운전자분들도 충분히 키 작으신 분들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이 지금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플라스틱보다는 훨씬 더 좀 더 화려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 LCD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는데 굉장히 이쁘죠. 예, 사치스러운 느낌이 강합니다. 네. 그리고 좀 의아한 거는 보통 이렇게 LCD로 하면은 위쪽에 뭔가 이렇게 그늘이 질 수 있게끔 보통 해주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쪽이 그냥 다 오픈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소재를 빛이 잘 반사되지 않는 그런 소재를 사용해서 약간 무광 같은 그런 패널 느낌으로 빛 반사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믿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이었거든요. 최대한 내비게이션의 위치를 위쪽 상부로 했던 그동안의 모습과 다르게 약간 아래쪽으로 치우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이렇게 송풍구가 위치를 했고요. 뭐 그동안 생각해 보시면 이 송풍구가 좌우에 빠지면서 이게 최대한 위로 올라왔었던 거와는 좀 다른 디자인 패턴이죠. 10.25인치 패널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마감이 이 센터 패시아와 함께 잘 디자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만큼이 다 패드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좀 더 미래적인, 좀 최신식의 전자제품처럼 이렇게 좀 더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한 디스플레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 아래도 터치니까요. 네, 그래서 UI는 기존의 현대자동차가 보여줬던 거랑 같은 방식이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기존 모델과 차이점이 있다면 역시 하이브리드 버튼이겠죠. 네, 그래서 동력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패턴 흐름도가 보여준다는 거. 터치는 역시 이쁩니다. 예, 깔끔하고 이쁘고 사용상은 좀 불편할 수 있다. 운전 중에 사용하기에는 불편할 것 같고요. 뭐 정차하거나 아니면 또는 조수석에서 눌러주시기에는 그림으로 워낙 잘 표시가 되어 있고 버튼 간의 간격이 넓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누르려다 저거 누르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널찍하게 해서 디자인을 해 놓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통풍 시트, 열선 핸들 부분은 이렇게 아래에 또 버튼으로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깔끔하죠. 커버를 올리게 되면은 시거잭이 이제 보여지고요. 오른쪽에 충전 포트, 왼쪽에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게 충전 패드 아니고요. 그냥 요 뒤쪽으로 보시면은 요쪽이가 충전 패드입니다. 무선 충전 패드가 이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이렇게 세워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꽉 밟으면 얘가 이렇게 날아가겠죠. 예, 그런 건 좀 염두하셔서 하시면 되고, 저희가 얼마 전에 시승한 익스 프로로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넘어갈 정도의 급브레이크는 밟은 적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면은
넘어가는 거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자식 기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전자식 기어고 버튼식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버튼은 지금도 제가 사용은 하지만 다이얼보다 버튼은 좀 더 불편합니다. 확실히 좀 사용할 때 누를 때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막 탁탁탁 돌리는 다이얼 방식보다는 한 템포 늦다. 근데 사용하다 보면 그냥 느긋이 하면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불편하다 막 이런 생각은 안 듭니다. 자,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버튼이 보이고요. 오른쪽으로 컵홀더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센터 콘솔로 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올라와 있다. 그래서 제가 편하게 앉았을 때 제가 봐보세요. 팔이 이렇게 어깨가 빠지지 않은 채로 그냥 바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팔을 놨을 때의 위치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컵홀더가 바로 여기에 전자식으로 바뀌면서 이 손을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다, 만지작거린다 이런 얘기들 보통 많이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손이 여기 자연스럽게 딱 올라갑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스위치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딱 닿는 그곳에 드라이브 모드가 있으니까 조절을 딱 한 손가락으로 에코, 스포츠, 스마트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제가 방금 전에 드라이브 모드를 사용했지만 손의 위치가 정말 편하다. 그리고 이 측면에서 보시면은요,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을 좌우에 제공을 합니다. 그 안쪽으로 잘 보시면은요, 지금 무드 조명이 들어오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무드 조명이 여기,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컵홀더, 그리고 도어 쪽 컵홀더에도 무드 조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색상을 선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색상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라운드 뷰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화질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선명하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전방에도 광각으로 해서 비추고 있는 것도 보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후진을 할 때 이렇게 축구방에서 진행 차량을 알려주는 기능도 안전상 굉장히 유리하겠죠. 예, 자, 주차를 했습니다.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차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작동을 해 보겠습니다. 정차를 누르고 시동을 킵니다. 자, 보시면 앞으로, 자, 지금은 왜 멈췄냐면 제가 인지되었기 때문에 멈춘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주차를 지원합니다. 이전에는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적용을 안 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리드 모델도 원격 주차를 지원한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후진까지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전기차들처럼 방금처럼 이렇게 띵띵띵, 예, 안전을 요하는 그런 알림음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주차를 깔끔하게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주차를 여유롭게 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를 안고 있거나 뭐 짐을 들거나 하고 있을 때는, 또는 좌우의 폭이 너무 좁을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셋을 하고 주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VH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확실히 하이브리드라서 조용합니다. 지금도 주행을 하면서 저속으로 지금 가다섰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조용하고요. 그 다음에 RPM이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제 엔진이 켜졌다는 얘기인데, 엔진이 켜졌음에도 격벽 방음이 잘 처리되어 있다 보니까 조용한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급가속을 하려고 꾹 누르면 가솔린 터보 엔진에 약간 그 가랑가랑한 그 소리가 좀 들어오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용하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SUV 하면은 디젤이라는 그런 통념이 좀 강한데요, 디젤과 비교했을 때 이 소음 부분에서만큼은 역시 월등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중접합 유리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밀착력이 좋다 보니까 좀 방음이 좀 되는 것 같고, 압축된 듯이 뭐 정숙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차가 가지고 있는 뭐 E급에 맞는 어떤 정숙성을 가졌고, 이 파워트레인이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더욱더 정숙한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확실히 손의 위치가 좋으니까 착석을 했을 때 벌써 좀 편안한 느낌이 있네요. 자, 서스펜션은 편안함, 부드러움, 단단함 중에 약간 단단함 쪽에 더 치중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굉장히 좀 하드한 느낌이고요. 기본 투싼보다도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배터리와 모터가 추가되다 보니까 중량이
그래도 더 추가가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그런지 기존 투싼과는 뭐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 하이브리드 가게 되면은 중량이 무거워지다 보니까 살짝 눌러주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좀 단단한, 고속 주행을 해도 차체가 좀 지지가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단단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매놀 같은 걸 지나가더라도 그 충격이 좀 크게 느껴질 정도로 좀 하드한 성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행을 좀 즐기시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이라면은 이런 세팅을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아무래도 가솔린이면 가솔린, 디젤이면 디젤 이렇게 단일 파워트레인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이질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실제로도 그 이질감이 좀 상당히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나오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터보 가솔린 엔진과 하이브리드가 조합이 된 이후부터 해서는 이질감이 확실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못 느낄 정도로 그 완성도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토크가 높은 가솔린 터보 모델과 결합되다 보니까 일반 NA 엔진과 결합됐을 때보다 토크의 이질 격차가 적어지게 되고요. 배터리가 충분히 있을 때와 배터리가 없어서 가솔린만 주행할 때, 배터리가 다 빠져서 싹 빠졌을 때 뭔가 맥이 빠진 것처럼 쭉 빠지듯이 뭐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예,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 사실 디젤차를 타고 있는 제가 느끼기에도 이 정도의 토크에 이런 가속력, 이런 저속에서의 이런 토크와 힘이라면 훌륭한데? 라고 느껴질 수 있는, 사실 디젤차의 장점을 그대로 온전히 느끼게 되는 거죠. 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살짝 언덕이었는데 힘이 역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230마력이 적은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언덕에서도 추월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끔 이 차량을 밀어붙이는 힘이 넉넉한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다만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현재 투싼 같은 경우에는 6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충분히 파워풀한 선과 다이나믹한 주행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합되어 있는 변속기가 6단 자동 변속기다 보니까 뭔가 변속될 때 팍팍 치고 나가는 현대자동차 지금 DCT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7단 DCT에 비해서는 조금 그냥 무난하다? 뭐 그거에 비해서. 하지만 우리가 투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차량의 주행 성능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민첩하고 빠르게 변속이 되면서 막 속도를 올려붙이는 힘이 2.0 디젤을 살 필요가 없겠구나, 이 정도 파워라면,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가속력과 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확실히 좀 좋아진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고속도로에 이제 진입을 했으니까 속도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엔진이 구동을 하면서 가속을 이어 나가고요. 함께 동시에 배터리에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그래픽으로 보여집니다. 90km나 100km가 아니라 한 80km 아래에서는 주로 모터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크루징이 가능한 것 같아요. 살짝 속도를 다시 올려야 하는 구간에서는 어김없이 다시, 아무래도 배터리 용량이나 모터의 크기가 이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속도를 낮추는 크루징 하는 상태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엔진을 끄고 배터리를 사용하지만, 일상적인 정속 주행을 계속 한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진으로 계속 구동을 할 것 같고요. 조금만 제가 여기서 가속을 하려고 누르면 바로 모터와 함께 큰 힘을 내줍니다. 지금 유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바깥의 소음은 꽤 있는 편이고요. 하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로드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절제가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로 바닥 소음은 많이 안 올라오네요. 네,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는 생각한 만큼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정숙성이 준준형 치고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전에는 SUV를 선택할 때 디젤을 살 거냐 가솔린을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다면, 요즘에는 가솔린을 사야 되냐 하이브리드를 사야 되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가 가지는 장점들이 있잖아요. 주차료 절감, 구매할 때 세금적인 비용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디젤 차를 타는 것처럼 초반 토크 뿐만 아니라 연비까지 훌륭해지다 보니까 디젤은 자연스럽게 좀 하이브리드한테 밀리는 좀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지금 23km를 주행을 했고요. 연비는 18.1km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브레이크 부분도 우리가
이전에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질감이 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편하게 잘 되고요. 물론 제가 지금 급정거를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급정거를 다수 반복하는 좀 가혹한 환경에서 하다 보면은 제동 담력이 어떻게 좀 변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일상적인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 좋습니다. 시간은 지금 1시간 4분을 주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1시간을 주행했는데 26.8km를 서울 시내에서 주행을 한 거면 그래도 뭐 도로 상황이 좀 괜찮은 상태에서 도심 주행을 했구나, 이렇게 뭐 좀 감이 오실 거예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연비가 지금 18.5km가 나왔다. 더군다나 저는 중간에 이렇게 가속을 일부러도 해보기도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을 볼 때 그런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큰 용량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방전되는 거, 그렇죠? 방전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점이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차량용 배터리와 차량용 주행 배터리는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전이 됩니다. 똑똑하게도 그 부분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좌측 아래에 보면은 12V 배터리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2V 배터리의 전원이 차단된 경우에 이 버튼을 누르면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이거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합리적인 가격을 생각해서 내가 진짜 이 투싼을 사야지라고 마음 먹고서 옵션 조합을 하다 보면 정말 합리적인 가성비 구성을 아마 찾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이 맞는 구성을 해서 이 투싼을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깡통으로 아무것도 없이 이 투싼을 선택하더라도 이 외형의 어떤 디자인과 그 다음에 넉넉한 실내 공간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옵션만 선택하셔서 가성비 좋은 투싼을 한번 구성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일반 모델보다는 확실히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뭐 우리가 세금 문제도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주차비도 사용을 하면서 계속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 부분에서, 또한 파워도 넉넉하잖아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장점 부분에서 일반 가솔린 모델보다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목적지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예, 32.4km를 주행을 했고요. 주행 시간은 1시간 11분 걸렸습니다. 그리고 총 연비는 19.0km 리터가 나왔네요. 네, 19km. 좋죠. 네, 아주 훌륭합니다. 이전에 1세대나 2세대의 투싼을 뭐 몰아보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뭐 산타페도 마찬가지예요. 구형 현대자동차의 구형 SUV들을 몰아보셨던 분들은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이 투싼 하이브리드의 어떤 변화된 모습이 굉장히 놀랍게 다가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투싼이 이 정도까지. 참 매력이 많은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했습니다. 네, 저희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